가지 부등식 프린트해서 유형 14를 잘 모르겠다 하니까 하는 건데 딱 펼쳐보니까 유형 14는 선생님이 수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푸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진도 좀 더 나가고 다시 이제 한 바퀴 돌 때 그때 선생님이 해줄게요. 또 못 푸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상하게 풀린 거보다 낫죠. 그 앞에 유형 6번인데 867번이고요. 위에 거는 그렇게 안 푸는데 67번이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딱히 하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중간고사 시험을 봤으면 어느 정도는 좀 할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그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fx가 y와 같은 게 그래프고 예를 들어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는 당연히 x값 범위니까 x값의 범위가 해인데 y가 0보다 큰 부분을 x값의 범위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문제를 보면 fx 곱하기 gx가 0 이상이니까 둘 다 동시에 0 이상인 부분 그것도 답이 되고 둘 다 0 이하가 되는 것도 답이 돼요. 잘해봐. 몸이 온전치 않은 거야. 또 걸린 거 같아. 자, 그래서 이거의 해는 이게 해예요. 그러니까 fx 그래프 하나만 보면 거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요 그림이 fx 그래프니까 fx가 0 이상인 부분은 x의 범위가 여기가 되고 fx가 0 이하다는 이 범위가 된다.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는 이렇게 돼서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다 두 개를 내야 되는데 먼저 뭐 요것만 찾으려고 얘기하면 이거 만족하는 x의 범위, 이거 만족하는 x의 범위 두 개를 다 찾아야 되는데 요거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여기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gx 그래프를 그려서 gx 그래프가 0 이상이 되는 범위를 똑같이 찾아서 얘네 둘이 동시 만족을 시켜야죠. 그럼 gx도 똑같이 찾아서 하면 되겠죠. 그게 되겠죠? 저기 촬영되고 있으니까
필기 같은 거는 지금 당장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867번 부등식 프린트. 여러 가지 부등식 프린트 867번.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봐야 돼요. 자, 또 질문? 그 72번에 872번에 2번은 인수분해가 되나? 되는데 그 합이 5인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부등식 프린트 질문이죠? 이거 마이너스 A랑 X 이렇게 돼요? 네 선생님 뭐 안 해봤으니 몰라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X 마이너스 4 A A 플러스 4 플러스 4에 바로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여기에 바로 붙었냐고 안 붙었냐고. 바로 붙으면 다른데 저 그냥 바로 풀어서 그러니까 지금 부른 게 괄호 붙은 걸로 써야 되냐고. 그런 괄호 걸로 어? 아 없는 걸로 사요. 그럼 붙여서 써야 돼요? 아 네. 그래야 이거 만족하는 x가 a고 이거 만족하는 a가 x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렇게인데? 그러면 이거는 범위가 a 마이너스 4부터 a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 안에 모든 정수의 합이 5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문제는 아주 큰 힌트가 또 나와 있어요. 이게 정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정수가 아니라 1.5라든가 그러면 이제 값이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해져요. 이 실전 문제에서는 이거 A 정수 아니라고 줘요. 그 문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걸 정수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정수예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x값의 합이 5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얘네 둘이 정수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를 모두 꼽아보면 a-4, a-3, a-2, a-1, a 이렇게 해서 5합 5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5개의 총합이 A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5개 다 더해가지고 합이 5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해돼요? 자, 또 질문. 여러 가지 방정식 8 여러 가지 방정식. 어차피 지금 주말에 숙제를 했으면 오늘 뭐 질문을 좀 받아줄 차례가 되긴 있어.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도 일단 친구들이 맞다가 여기까지 보기가. 여러 가지 여기까지는 그럼 부등식이었고 네. 여기까지는 부등식 질문이 2개가 나왔네. 방정식에서 질문이 있다고? 네. 그 763번 763번은 요즘에 니네들 시험 범위는 아닐걸? 아, 근데 아닌데
이런 거는 그래도 한 번 정도 구경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생겨먹은 모양이 시험하고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x, y가 번갈아 가면서 두 개씩 나오는 한 나오면 이거는 뭐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네끼리 더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얘도 뭐 k가 오픈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이것도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 각각을 1, 2, 3, 4다 이렇게 해놓고 4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은 요 값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4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x값, 4번식에서 3번식을 빼면은 y값. 여기까지가 그냥 풀이가 정해져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정식으로 나오는 부분은 어디라 그래야 될까? 고등수학 하에서 뭐 정식으로 나오는데, 글쎄 뭐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애들한테 문제집 좀 조금 어려운 거, 뭐 많이 다니고 조금 어려운 거 풀어보는 애들한테 이거 본 적 있냐? 그러면 이거 본 적 있다 그래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두 개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 좌우변 더해주면,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이렇게 4번식이 나와요. 그러면 1, 2, 3번식으로 4번식을 만들었는데 4번에다 하나씩 소환해서 불러서 빼주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 나오는 거 보면 xy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xy 잡아서 0보다 크다라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k에 대한 범위가 나오겠지. 자, 또 질문.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요. 너무 많이 밀리면 에이 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평면좌표 다 안 하지 않았었나? 어디까지 나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하프스의 정리 이런 것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했어요. 봅시다. 그래서 뭐 파푸스의 정리 설명하면서 그거보단 중선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고 무게중심하고 관련된 것도 시험에 나오고 그런 얘기 했었지, 그지? 네. 자, 그럼 오늘은 내분점, 외분점.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 좀 복잡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맞아. 아,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건데, 내분점, 외분점은 거기 1037번처럼 내분점의 의미를, 외분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공식만 써서 풀 수 있는 문제 같은 1037번, 그 대표 필수형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의 학교들은 이런 거 그냥 하나 내버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말아버리는데, 사실 고2, 고3까지 올라갔을 때 내분점, 외분점의 쓸모는 1037번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1학년 때면
나중에 2, 3학년 때는 모르겠지만 1학년 때는 진짜 의미도 좀 알고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면 1041번이 나와요. 이거를 반드시 반복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야. 자, 우리 다시 진도로 돌아와서 1041번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 A가 마이너스 1,0, B가 5,2 이렇게 돼 있는데 선분 AB의 연장선상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선생님이랑 수업 계속 해보면은 어느 정도 좀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X축, Y축을 잘 안 그리죠. 이거 하나 분명히 못 박아놓고 얘기할게요. X축, Y축은 각각 Y는 0, X는 0이라는 식이 존재하는 그것도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뭐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울 때는 그게 이제 기준선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지만 사실 함수 그래프 문제를 배우다 보면 그래프가 되게 복잡해져. 그러니까 네가 아까 질문을 했던 그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 막 그런 거 있잖아. 네가 물어본 건 x축이 되게 중요한데 y축은 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건데 나오면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기 때문에 안 쓰기도 하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지금 좀 정확한 나름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 x좌표 마이너스 1이고 5면은 이게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맞는 그림이고 y좌표 0이고 2면은 이게 더 위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맞는 그림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그림에서 얘네들의 어떤 위치 관계가 정확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샘플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에 오히려 집중. 그래서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게 아니면 x축, y축 안 그려요. 그 얘기 뒤집어서 얘기하면 선생님이 x축, y축을 그려서 푸는 문제는 그럼 반드시 x축, y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줘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선분 AB가 아니라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지금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C라는 점이 하나 더 존재한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서 3AB equal BC를 만족하는 그런 어떤 C라는 걸 잡아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내분점 외분점 문제라고 파악이 되는 학생은 내분점 외분점을 좀 공부를 한 학생이에요. 근데 어디에도 외분점 내분점이라는 말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일단 뭐 연장선이라는 말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요건데 학년과 상관없이 얘를 요걸로 바꿔서 풀어야지 문제가 쉬워요. 맞죠? 2BC 내항과 외항의 곱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2대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요걸로 생각을 해줘야 문제가 쉬워요. 그럼 이제 비율이 나오죠. 그럼 내분점 외분점에 조금 더 가까워진 거고 그리고 C는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 그래서 AB하고 BC가 2대 3이면 BC가 더 길어야 돼. 그러니까 C가 이쪽에 있다는 건 말이 될 수가 없죠. 알아서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C는 여기인가 어디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적당히 C를 찍어 주게 됐을 때 이것도 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여기쯤 C를 찍었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비례식이 2면 이만큼의 비례식이 지금 3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잘 안 맞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거의 2대 4 정도 돼 보이는데 이건 이제 보자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보고 이 상황을 가지고 얘를 보고 뭐라고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 점 C는 선분 AB에 몇 대 몇 외부에 있으니까 외분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몇 대 몇을 말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C를 기준으로 여기 지금 선분 A, B가 돼 있지 BA가 아니죠, 그죠? 네, 그러면 요 순서대로 요렇게 하고 순서대로 요걸 여기다 비례식을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는 2다 이렇게 나와야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CA와 CB의 비례식은 여기다가 1대 3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보고 계속 화살표. 이 문장을 보고 C라는 점은 X좌표 모두 Y좌표 1대 3이니까 1, 3, 1, 3 이렇게 1, 3, 1, 3이고 외분점이면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외분점 공식을 쓰는 거야. 이제서야. 여기까지 이거 하나 문장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되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좌표를 기재해야 되니까 여기는 X좌표를 봐야 되는데 A, B 순서대로면 얘가 먼저 얘가 나중이죠, 그쵸? 그 순서를 여기다가 역순으로 곱해줘야 되죠. 요건 이제 거기 있든 뭐 개념 원리가 됐든 이제 거기 실컷 나와 있는 거 영어로 돼 있는 거 좀 선생님이 쉽게 풀어서 쓴 거예요. X좌표입니다. 그러니까 X좌표에서 씁니다. 5시간이랑 5 곱하기 1이지, 그치? 네. 비례식 숫자에다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서 분자에다 곱해준다. 마찬가지로 Y좌표도 순서대로 2, 0, Y좌표 2, 0을 역순으로 2, 0 이렇게 곱해줘서 요거 그대로 계산한 게 외분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 문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림을 정확하게 보고서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요걸 하는 게 안전방이고 이제 나중에 만약에 많이 연습이 되면 그림만으로도 C는 어쨌든 내부, 선분 A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으니까 외분점인데 문제에서 이게 지금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문제에서 보게 되면 뭐 그치? 여러 가지 3의 A니 2BC니 어쨌든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문제에서 거기 AB, 성분 AB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문장은 내가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만약 C는 성분 B에 의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비례식 숫자가 바뀌어요. 그럼 숫자도 바뀌니까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선분 AB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거리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각자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권하는 바는 이거 가지고 요걸로 바로 가지 말고요. 요거 가지고 요 문장을 작성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선행학습 예전에 이거 내분점 한 지가 좀 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어렵게 푼 게 아니라 이런 문장 보고 이렇게 풀고 이런 문장 보고 이렇게 풀고 외분점 내분점 이런 거야. 나중에 시험 때 복잡하지만 연습 좀 해야 돼. 이렇게 배웠을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거 쓰는 건 오히려 헷갈려요.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지.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럼 생각할 시간에 빨리 적는 게 낫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뭐 내변의 내항이고 외항이고 초등학교 때 내항이고 외항이 곱이라고 그러지, 그치? 그런 스타일을 이렇게 비례식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그림 그리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거 가지고 요거 만들고 요거서 이렇게 공식 쓴다. 후딱후딱 풀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야. 네, 그 저게 내분점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